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저희 컨텐츠 시즌2는 북스토리입니다. 북스토리는 제가 이제 읽은 책에서 인상적인 글귀를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저의 주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스토리 컨텐츠는 전반적으로 좀 가볍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간도 한 5분 내외 정도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어. 너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 좋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 나. 이런 부분들이 저의 그러니까 한쪽에 좀 구석에 있었는데, 제가 이 책에 서문에 쓰여져 있는 이 한 글귀를 발견하고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읽는 가장 큰 기쁨, 큰 매력은 나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 글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어휘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그리고 좀 생각을 언어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있는데, 그 글을, 그런 저의 한계점을 그래서 발견을 하면 너무 채워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아마 책을 읽는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가 위로가 된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다의 극강의 아름다운 덕분이다.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몸이 건조하면서도 답답한 근심과 동요에서 벗어나 더욱 고매한 삶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문에 이제 이 글귀를 발견하면서 정말 짜릿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의 삶이 좀 저는 아름다운 삶이었으면 좋겠고 고매한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실과 타협해서 살다 보니까 제 삶이 좀 후질 때도 있어 보이고 제 삶이 좀 추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저는 바다를 좀 찾아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한 1시간 정도만 운전하고 나가면 바다가 있어서 늘 그럴 때 바다를 좀 찾았고, 바다를 멍하니 하루 종일 좀 쳐다보고 본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은 나의 아름다운 삶과 고매한 삶이 내 스스로 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좀 갖추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대신 좀 위안을 받고자 했던 건 아니었는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로망스 드벨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이해, 통찰, 깊이, 지혜,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뭔가 번역서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자와 저 사이에 좀 작은 또랑 같은 게 하나 흐른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모든 삶은 흐른다 책은 저자와 저 사이에 그 작은 도랑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의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그냥 정말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가가 누구인지를,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번역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번역을 한 이주영님의 이름을 좀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영님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번역의 능력, 번역을 잘 하려고 한다면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명하게 좀 마스터여야 될 것이고, 이런 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깊이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도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글귀입니다. 바다는 탐구 대상이다. 알듯 말듯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항상 변하고 쉴 새 없이 일렁이는 파도는 손으로 잡을 수조차 없다. 때문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글귀를 보면서 제가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념의
의미를 좀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며 어떤 방향과 어떤 속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도도 하고 생각도 했는데 여전히 저 자신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있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지인들한테 야, 나에 대해서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정체성은 강조하고 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정립하고 있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게 뭔가 좀 모순되어 있는 삶, 모순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의 한쪽에 좀 해결하지 못했던 불편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에서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글귀를 보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인식이 바뀌었느냐 하면은 바로 정체성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의 오랜 기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것. 이게 정체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글귀가 바로 이 글귀입니다. 우리의 생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 제 생의 마지막에 거의 끄트머리에서 내가 누구였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면 그게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알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알지 못하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게 되면 결국에 생을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확립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립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좀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찾아가야 되는 게 바로 정체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정체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